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자신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기인이 된 사내 정수동. 배고픈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빈 그릇을 젓가락으로 달그락거리며 먹는 신용을 하던 그 절절한 효심. 어머니는 눈이 멀었어도 아들의 눈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그날 밤 정수동은 결심했습니다. 내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가짜로 음식 먹는 신용은 하지 않으리라. 내 이 비상한 머리를 써서 세상의 썩은 고기들을 뺏어다 진짜 잔치를 열어드리리라. 그렇게 정수동은 본격적으로 한양 저작거리에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실없는 소리나 해대는 미친 선비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당시 한양에는 지옥가도 제2속 챙길 놈이라 불리는 박대감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쌀 곳간이 터져 나가는데도 빌려준 쌀 한 톨에 이자를 복리로 쳐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죠. 정수동은 이 박대감을 첫 번째 잔치 미천으로 삼기로 합니다. 어느 날 정수동은 대뜸 박대감의 집 대문을 발당구로 쾅 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보시오, 대감. 내 오늘 대감의 명줄이 길어질 비방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소. 박 대감은 평소 정수동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터라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동이 내 놈이냐? 내 놈이 재주가 좋다니 내기 하나 하자꾸나. 저기 마당에 끓는 기름 솥이 보이지? 그 위에 외나무 다리를 놓을 테니 그걸 건너며 내 마음에 쏙 드는 시 한 수를 읊어보아라. 성공하면 쌀백섬을 내놓을 것이요, 실패하면 내 놈은 오늘 여기서 튀김이 될 줄 알아라. 좌중의 하인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서 튀어오르는 열기가 담장 밖까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수동은 어땠을까요? 그는 오히려 껄껄 웃으며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감 쌀백섬이라 하셨소. 그거면 우리 동네 눈먼 노인네들 석달은 배불리 먹겠구려. 첫 발을 떼자 다리가 출렁거립니다. 발 밑에서는 뜨거운 기름방울이 튀어오르고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동은 다리 한가운데 멈춰 서서 하늘을 향해 부채를 촤르르 펼쳤습니다.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죠. 부기는 뜬구름이라 바람 한 번에 흩어질 것을. 정수동의 눈이 박대감을 꿰뚫듯 쳐다봅니다. 공명은 아침 이슬이라 햇살 한 번에 사라질 것을. 박대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수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외쳤습니다. 솥 안의 기름은 뜨거워 내 살을 지지려 하나. 대감의 가슴 속 얼음은 대체 언제나 녹으려나.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마자 정수동은 가볍게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탐욕을 녹지 않는 얼음이라 비판한 정수동의 기계에 눌려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약조를 어길 수 없었던 박대감은
결국 쌀백섬을 내놓았고 정수동은 그 쌀을 소달구지에 싣고 나가며 한양 바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자, 박 대감이 정신 차리고 쏜 쌀이다. 배고픈 사람들은 다 모여라. 쌀백섬으로 성대한 잔치를 치르고 돌아온 밤, 정수동은 그제야 평범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기 한 점을 정성껏 구워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가짜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고기이니 마음 놓고 씹어보세요. 어머니는 고기를 오물거리다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수동아, 나는 이 고기보다 내가 다칠까봐 그게 더 무섭다.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 하고 양반들이 너를 해치려 한다는데 이 애미 눈이 멀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는구나. 정수동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니, 세상 사람들의 눈은 뜨여 있어도 썩은 것만 보고 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지요. 제가 하는 짓은 미친 짓이 아니라 그 썩은 눈들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그날 밤 정수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에게 달빛이 얼마나 고운지, 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1시간 넘게 설명해 주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본 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라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백성들은 물 한 모금을 찾아 산천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한양 최고의 권세가 김정승은 자기 손자의 돌잔치를 한다며 전국에서 진귀한 음식과 술을 사들였습니다. 정수동은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커다란 가마니 하나를 짊어지고 잔치집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허허허, 정승 어른 축하드립니다.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하늘의 비방을 가져왔습니다. 김정승이 의아해하며 가마니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마니 속에서 수천 마리의 청개구리들이 튀어나와 잔치상을 덮쳤습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비단 옷 입은 양반들의 머리 위로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비싼 술잔 속으로 개구리가 풍덩 빠졌습니다. 잔치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정승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정수동이 정색하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승 어른, 개구리가 울어야 비가 온다는 걸 모르십니까? 백성들은 논바닥에서 개구리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정승께서는 술잔을 기울이고 계시니 제가 하늘 대신 개구리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저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건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의 통곡 소리입니다. 김정승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정수동의 논리 정연한 호통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잔치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정수동도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를 보기 위해 한양의 거지들과 가난한 이들이 집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수동은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웃어다오. 내가 평생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은 이 슬픈 세상에서 누군가는 웃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남긴 재산은 없으나 너희들 가슴에 심어준 웃음 한 조각은 잊지 말아다오. 그가 숨을 거두던 날 지독했던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시원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수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옥황상제를 웃겨서 받아낸 웃음의 비라고 믿었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 그리고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 같았던 기계. 정수동은 단순한 기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냈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